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서 동호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1월 12일 저녁 7시 44분입니다. 4일 연속 한파 속에서 추위가 심했었는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3일 전 아침 최저 영하 10도, 이틀 전 아침 최저 영하 12도, 어제는 아침 최저 영하 9도, 오늘은 아침 최저 영하 7도였습니다. 자,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시기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기온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맨손이 심하게 시렵진 않습니다. 약간 시렵긴 해도 맨손으로 스마트폰을 잡을 만할 정도로 기온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캐나다 몬트리올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년 4개월 반쯤 전에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대략 코스를 말씀해 드리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대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 그 다음에 킹스턴의 천섬,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이 있었던 몬트리올,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이자 드라마 도깨비가 촬영됐었던 퀘벡,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때는 버몬트주의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 미국으로 다시 입국을 했고요.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서 숙박을 하고 미국 역사의 시작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 대학교 투어, 퀸시 마켓 투어, 프리덤 트레일 투어 등을 했었고요. 미국 동부 지역의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인 우드버리 프리미엄 아울렛을 쇼핑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에 입성을 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 중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갔을 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는 가장 동부 지역이 프랑스계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퀘벡주고요. 그 서쪽이 영국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온타리오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가장 동쪽에 있는 퀘벡주에는 퀘벡시와 몬트리올시가 모두 퀘벡주에 속하고 프랑스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서쪽에 접해 있는 온타리오주에는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 그 다음에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 또 킹스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는 영국계, 퀘벡주는 프랑스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캐나다 몬트리올 관련해서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요. 지금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은 위도가 북위 37도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도 위도가 북위 37도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몬트리올은 북위 45.5도, 퀘벡은 북위 47도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퀘벡시나 몬트리올시는 서울에 비해서 북위 위도가 북위가 한 10도 가깝게 더 북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 지역인 거죠. 그래서 캐나다의 그 몬트리올은 언더그라운드 시티라 해가지고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겨울철에는 춥다 보니까 야외 활동을 하기 어려워서 캐나다 몬트리올에는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 도시를 건설을 해놨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제가 촬영하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에 지하 쇼핑몰이 있듯이, 또 강남구 삼성동에 코엑스 쇼핑몰이 있듯이 지하를 쇼핑몰로 이제 조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캐나다 몬트리올은 언더그라운드 시티라 해서 우리나라의 코엑스나 롯데월드타워 쇼핑몰 규모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다양한 호텔, 쇼핑몰, 또 뭐 다양한 상점, 레스토랑, 극장, 뭐 겨울철에 야외 밖에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모든 게 일상생활이 문화생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하도시를 건설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도시라고 하는데요. 자, 그 지하도시의 거리의 길이를 합하면 무려 32km에 달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그곳에서 마라톤 대회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캐나다의 몬트리올인데요. 제가 1년 4개월 반쯤 전에 그곳 몬트리올에 갔을 때 그 지역들을 이제 투어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캐나다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의 역사의 시작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입항한 게 미국 역사의 시작. 그게 1620년이니까 지금부터 405년 전인데요. 그보다 무려 85년이 앞선 1535년에 프랑스의 국왕 프랑스와 1세 국왕의 명령에 따라 자크 카르티에라는 프랑스 탐험가가 캐나다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자, 미국 역사의 시작인 1620년보다 무려 85년이 앞선 1535년에 프랑스와 1세 국왕의 명령을 받은 자크 카르티에가 캐나다 지역을 처음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대서양과 세인트 로렌스 강이 접합니다. 캐나다 동부 지역의 뉴펀들랜드 제도 근처에서 이제 세인트 로렌스 강과 대서양이 접한데요. 그 세인트 로렌스 강을 타고 쭉 남서쪽으로 1200km 정도 이어진 강이 세인트 로렌스 강이고, 그 세인트 로렌스 강의 상류에서 미국 5대5 중에 하나인 온타리오호와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 1200km 정도 길이에 세인트 로렌스 강의 중간 정도의 퀘벡과 몬트리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35년에 그곳을 처음으로 방문한 유럽인이 프랑스와 1세 프랑스 국왕의 명령을 받은 자크 카르티에라는 그 탐험가인데요. 그래서 몬트리올에 가면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자크 카르티에 광장이라는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 그로부터 또 6년 후인 1541년에 또 한 차례 자크 카르티에가 그 몬트리올이나 퀘벡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들을 탐험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정착촌을 건설한 건 아닙니다. 정착촌을 건설한 건 1604년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창건자인 앙리 4세의 명령을 받은 샹플랭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퀘벡의 정착촌을 건설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 지역은 영국보다는 프랑스가 먼저 지배를 했는데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간의 유럽에서는 7년 전쟁, 북미 지역에서는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라는 게 발생했는데요. 그게 1756년부터 1763년까지 발생한 7년 동안의 전쟁. 그래서 유럽에서는 7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이 승리하고 프랑스가 패배를 함에 따라 그 캐나다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1763년에
프랑스가 영국에게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영국이 지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프랑스계 주민들이 그 퀘벡주에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또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요. 지금부터 58년 전인 1967년에 그 당시에 프랑스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제18대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 대통령이 1967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자크 카르티에 광장에 있는 몬트리올 시청사 발코니에 올라가 가지고 수많은 프랑스계 주민들이 운집한 상황에서 명연설을 했습니다. 만세 삼창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뭐라고 외쳤냐? 몽레알 만세, 퀘벡 만세. 몽레알은 몬트리올을 프랑스어로 표현한 겁니다. 몽레알 만세, 퀘벡 만세. 열화 같은 프랑스계 주민들의 그 박수가 울려 퍼집니다. 두 번째 만세는 자유 퀘벡 만세, 자유 퀘벡 만세. 또 뜨거운 함성과 열렬한 박수가 울려 퍼지고요. 마지막으로 프랑스계 캐나다 만세, 프랑스 만세라고 만세 삼창을 마무리하면서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피 속에는 프랑스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라는 그 활용점정의 그 발언을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제18대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 대통령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발언은 결국은 캐나다 동부 지역에 있는 퀘벡주의 퀘벡시와 몬트리올 시 주민들을 향해서 외친 함성이었는데요. 만세 삼창이었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퀘벡주가 캐나다에서 분리 독립하는 것을 응원한다라는 그러한 응원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캐나다의 동부 지역에 있는 퀘벡주는 프랑스계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캐나다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과 1995년에 두 차례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퀘벡주를 캐나다에서 분리 독립시킬 것인지 주민 투표를 했는데요. 1995년 주민투표,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5년 주민투표에서 정말 초박빙으로 아슬아슬하게 퀘벡주가 캐나다에서 분리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투표율이 49.5% 정도 됐고요. 반대한다라는 투표율이 50.5% 정도 됐습니다. 불과 1%포인트 차이도 안 났었습니다. 분리 독립을 찬성한다가 49.5% 정도, 반대한다가 50.5% 정도니까 불과 1%포인트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초박빙으로 결국은 분리 독립을 반대한다라는 표가 약간 우세했기 때문에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분리 독립을 하자는 운동 그러한 열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58년 전인 1967년에 그 프랑스의 18대 대통령 샤를 드골 대통령이 그 캐나다 몬트리올 시청사 발코니에서 수많은 프랑스계 주민들 앞에서 몽레알 만세, 퀘벡 만세, 자유 퀘벡 만세, 프랑스계 캐나다 만세, 프랑스 만세, 여러분의 피 속에는 프랑스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만세 삼창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캐나다 총리는 격분을 하고 내정 간섭이라고 외쳤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샤를 드골 대통령도 수도 오타와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프랑스로 귀국했던 그런 역사가 지금부터 58년 전인 1967년 7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그로부터 57년이 지난 작년 9월 즉 2024년 9월에는 프랑스의 현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이 그 몬트리올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캐나다의 총리에게
말하기를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가 잘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던 겁니다. 자, 퀘벡주의 핵심 도시인 퀘벡시와 몬트리올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몬트리올이 그 프랑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 몬트리올이 캐나다 제1의 도시였는데요. 지금은 토론토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제1의 도시가 몬트리올이다 보니까 1976년에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이 열렸었고요. 대한민국 올림픽 참가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인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이 획득된 곳 또 1976년 그 몬트리올 하계 올림픽 대회였었습니다. 자, 제가 그 1년 4개월 반쯤 전에 그곳 몬트리올에 갔을 때 자크 카르티에 광장도 투어하고 그 킹크랩 요리를 만찬으로 즐겼는데요. 그 뱃삼의 무초라는 그 음악, 생음악을 부르면서 색소폰 연주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와인에다가 킹크랩 요리를 즐겼던 게 1년 4개월 반쯤 전입니다. 자, 참고로 뱃삼의 무초는 멕시코의 그 여성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스페인어로는 뱃삼의 무초, 영어로는 키스미 머치입니다. 내게 키스를 많이 해달라. 스페인어로는 뱃삼의 무초, 영어로는 키스미 머치입니다. 자, 그 음악을 라이브로 색소폰 연주 함께 들으면서 와인을 곁들여서 킹크랩 요리를 먹었던 게 벌써 1년 4개월 반쯤 전인 2023년 8월 하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몬트리올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요. 자, 자, 손이 이제 굉장히 시렵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손이 굉장히 시려운데요. 자, 그래서 캐나다는 결국은 인구가 한 3,900만 명 정도 G7 국가 중에 하나이죠. G7 국가 잘 아실 겁니다. 유럽에서는 4개 국가, 북미에서 2개 국가,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1개 국가가 G7 국가, 즉 그룹 7 국가인데요. 선진 7개국 클럽이라고 하죠. 유럽의 4개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북미에서 2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이상 7개국이 그룹 7 선진 7개국 클럽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입니다. 자, 캐나다 캐나다의 몬트리올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5년 1월 12일 저녁 7시 한 55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자, 1년 중 가장 추운 계절 1월 중순입니다. 동절기, 혹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곳 여기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조깅로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5년 1월 12일까지 무려 22년 10개월 12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 42.19km를 102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 했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그리고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의 약 69%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9,0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22년 10개월 12일 동안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4.5회 정도고요. 누적 훈련 거리가 29,000km 정도 되다 보니까 일평균 훈련 거리는 3.35km 정도 됩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인데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제가 22년 10개월 12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를 맞이해서 운동 결심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으셔서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마지막으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이 바로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고, 바로 옆에는 노천 카페들도 있습니다. 노천 카페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